네, 목요일 동시효과 구간 호가 짚어보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일단 혼조 양상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36% 하락 호가되고요. 2229.35포인트 선,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소폭의 상승입니다. 0.01% 오름세 690.64포인트 선에서 호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일단 가장 특징적으로 동반해서 움직이는 쪽은 드론 관련주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강세를 띄었었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정부가 국내 주소 기반의 드론 배송을 본격 상용화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오늘 퍼스텍의 지금 시세가 가장 크게 20%까지 강세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베셀과 네온테크 13%에서 14%, 기산텔레콤, 파이버프로 같은 종목군들도 9%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증권사 분석에서도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파크시스템스 6.7%의 상승 효과가 나오는데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4분기까지도 견조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파크시스템즈 반도체 장비주들 가운데서 이 종목이 눈에 띄는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 주식의 상승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었던 섹터군인데요. 앞서서 독일 쪽에서도 기존의 원전을 연장한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또 폴란드 쪽으로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전주 가운데서 두산 에너빌리티 2% 이상의 상승 효과가 나오고 있고요. 한신기계 탄력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주의 시세도 이어지는데요. 위메이드맥스 4.7%의 상승 효과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 3.0이 출시가 됩니다. 앞으로 신작 게임과 또 블록체인 플랫폼 관련한 확장력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대형주의 움직임 살펴보시면 한전기술, 이 원전 주식 역시 강세를 보이는데요. 4% 넘는 상승.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10월 20일) 목요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간밤 미국장이 되밀려 났습니다.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또 물가 부담, 물가와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국채 수익률과 또 달러화의 인덱스에서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미국 장 자체는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가 약보합, 나스닥이 0.8%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4.1%가 나왔고요. 현재 시장은 변동성이 높고 여전히 금리에 민감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일단 간밤에 나왔던 베이지북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언급이 13차례 나오면서 그 전달 9월달 10차례 대비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더 많이 연준에서 거론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보시면 근원 물가의 이 피크아웃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이 높습니다. 주택 지표도 연일 부진한데요. 간밤에는 9월 주택 착공 건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주택시장 금리 인상의 영향 드러나면서 침체 조짐이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불안한 움직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금리 상승이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침체로 이어질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 여전히 과매도라는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또 예상보다 괜찮은 3분기 기업 실적들이 과연 지수의 하방 경직성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외국인 어제장까지 1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출발 상황 이러한 내용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시죠. 양대 지수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 0.59%, 0.6%가량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2223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하락세입니다. 0.25%, 0.3%까지 낙폭을 조금 더 키우는데요. 약보합권의 움직임 688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오늘 14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합니다. 602억 원어치 매도세를 기록하는데 외국인은 또 장 끝까지 보셔야 되겠죠. 장 초반 매도는 줄곧 그동안도 보여왔습니다. 오늘 장은 600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하루 만에 매수 전환합니다. 46억 원어치 주식을 사고 있고 개인 쪽에서도 역시 3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540억 원대의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전기전자, 소형주, 화학주를 위주로 팔고 있고 보험주의 소폭에 외국인의 매수 들어옵니다. 기관 쪽에서는 서비스 업종, 금융업종을 파는 가운데 전기, 전자 업종에 대해서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를 보여주는데요. 149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 외국인 쪽에서 하루 만에 매도 우위 200억 원 가까운 매도세입니다. 개인 쪽에서 하루 만에 순매수 전환하면서 358억 원어치의 매수 우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는 업종의 비율이 좀 더 높죠. 현재 화학업종에서 1.1%의 낙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증권업종, 비금속 광물, 금융업종, 섬유의복업종 1%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상승하는 쪽은 오늘 기계 섹터입니다. 기계업종이 한신기계, 퍼스텍,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오늘 모멘텀을 보유한 이 원전과 드론 관련 주식들의 강세에 따라서 기계주가 1.8%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요. 건설업도 흐름 양호합니다. 1% 넘는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마아파트 재건축 결정에 따라서 건설주의 투자 심리도 개선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의료정밀이 0.7%의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이 우세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원전주와 조선주 일부 종목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는 쪽에서는 지금 낙폭이 큰 쪽을 좀 살펴보시면 KB금융과 카카오입니다. KB금융, 이 금리 인상의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근데 대형주로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둔화됐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KB금융, 이 대형주, 금융주는 투자심리 부담을 받습니다. KB금융이 3%, 카카오페이도 3% 넘는 하락세, 카카오가 2.7%의 하락세를 띠고 있고요. 롯데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 같은 화학주들의 낙폭도 2%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주들 가운데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바닥을 찍고 나서 15% 정도의 시세를 내주고 오늘 장은 2%, 어제에 이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 매물 받으며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대형주 움직임 하락이 좀 우세한 가운데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하는 쪽 바로 에코프로 BM이죠. 2% 넘는 하락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승을 주도해 왔었던 배터리 주식들의 하락세, 여기에 또 바이오주와 엔터주의 낙폭, 게임주의 낙폭도 눈에 띕니다. LNF, HLB, 또 에코프로, JYP 엔터테인먼트,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 같은 종목들이 1%대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대로 성일 하이텍이 1.66%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이런 폐배터리 관련 주식 가운데 그동안 좀 조정받았었던 쪽의 상승 움직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밖에 동진세미캠, 시젠과 위메이드 1% 내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 환율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이상 상승하면서 1,420원대 중반으로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의 특징적인 모습들을 승부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분의 승부사입니다. 자,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또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또 승부사 띄울 수 있을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네, 오늘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좀 강한데요. 뭐 성광밴드가 한 3% 중반대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카본도 지금 1% 중반, 태광이 지금 한 3% 중반. 지금 조선주들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은 지금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뭐 일단 그동안에 좀 못 올랐던 이 기자재 쪽으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특별한 뉴스는 없는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재 업체들 뭐 조선 수주가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실적 개선은 당연히 좀 따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뭐 태광이나 성광밴드 이런 쪽에 2분기 실적은 뭐 상당히 좋았죠. 3분기 지금 실적 시즌에 들어와 있는데 3분기에도 4분기에도 계속적인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 뭐 차트 하나하나 좀 보면은요. 한국카본이 좀 낙폭이 좀 상당히 좀 과대했는데 좀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는 61선 붕괴가 됐지만 밑에 121선까지는 안 내려가고 좀 지지하는 모습. 역시 뭐 박스권 하단으로 좀 보고 있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마치 비슷합니다. 성광밴드랑 차트가. 역시 뭐 피팅 업체들, 기자재 업체들, 앞으로 뭐 실적 개선이 계속 개선될 것인 만큼 뭐 주가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는 매수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배터리주들의 움직임 보시면 오늘 계속해서 또 상승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종목군들 사마알미늄, 나인테크, SATEN 같은 종목군들 3%에서 4% 탄력 눈에 띄네요. 건설주도 좋습니다. 동신건설 14% 강세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종목 짚어주시겠어요? 예, 일단 뭐 지금 자동차 쪽을 보고 있는데 자동차 쪽에 굉장히 좀 이제 급락을 좀 하다가 요즘에 바닥을 좀 잡고 있죠. 현대차하고 기아가 바닥 잡는 흐름이 나오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이 또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반등이 좀 강한 이후에 오늘 좀 쉬고 있고 현대위아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 형태, 만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HL만도죠. 예,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굉장히 좀 급하게 빠졌던 종목들이 있어요. SL이라든가 또 이제 화신 같은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사실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은 지금 현대차가 미국 쪽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을 좀 늘릴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어떤 그 수혜를 직격으로 받는 이제 그 회사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 미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뭐 그 상반기에도 좋았고 계속 좋아질 종목들인데 지금 낙폭가들이 많이 빠졌었죠. 급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 부품주들 현대모비스도 그렇고 현대위아도 그렇고 더 갈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매수 정도 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가 오히려 더 뭐 진입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SL이라든가 이제 화신이라든가 이런 이제 미국 쪽에 공장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회사들 지금 생산 차질이 굉장히 좀 완화되고 있거든요.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그래서 생산 차질이 완화되면은 현대차 기아에 그 보조금 지급 이슈 관계없이 부품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가지고 부품 납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품업체들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구간이다. 단지 많이 올라갈 때 따라잡지 마시고요.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 좀 타이밍 잡아가지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달 말에 미국 쪽으로 갑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착공식이 드디어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된다고 하고 한덕수 부총리와 함께 어제 또 자동차 부품사 전동화에 5조 원 이상의 지원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관련한 시세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님. 네, 방산 섹터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상승 탄력이 괜찮습니다. LIG 넥스원 2% 초반 상승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3% 중반 뭐 이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항공우주도 2% 중반, 현대로템까지 보면은 현대로템도 2% 중반, 뭐 비슷한 상승인데 폴란드와 지금 하나 디펜스가 뭐 지금 기존의 기본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나머지 이제 방산업체 전체로 좀 매기가 좀 번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LIG 넥선 같은 경우도 어제 뭐 시장 안 좋았지만 LIG 넥선은 상승했고 제가 어제 LIG 넥선 박스권 하단 뭐 121선 지지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사볼만 하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뭐 지금 역시 방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계약이 기존에
계속 원하는 대로 좀 계속 나올 경우에는 실적에서 나올 것인데, 다만 이제 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갑자기 뭐 정전으로 급하게 흐른다던가 아니면은 뭐 휴전이 된다던가 하면은 기존의 무기 계약을 조금 취소하거나 뭐 딜레이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조금 나중에 지나봐야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역시 방산업체는 실적 개선이 일어나고 있어서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옴시티 관련 주식들 주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글로벌이 21선 지키고 나서 지금 7%까지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달에 또 사우디로 가서 네옴시티 수주에 지원에 나선다는 그러한 소식들도 또 주가에 보탬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신기수 전문가님. 예, 오늘 이제 그 드론 관련주들 이제 예전에는 이제 UAM 도심항공 관련주들이었어요. 이 종목들 전부 다. 베셀, 네온테크, 뭐 기산텔레콤, 파이버프로, 퍼스텍까지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정부에서 가평 쪽에 이제 편의점 드론 배송을 상용화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 실제 그 시범 운영을 지금 이제 했던 걸로 뉴스가 나오면서 이쪽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그 이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실적들이 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테마주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과연 그러면은 모멘텀이 이제 지속성이 있을까를 봐야 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정부 쪽에서 그쪽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시범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또 뉴스가 나중에 이제 추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제 모멘텀을 받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뉴스 하나로 지금 올라가는 상태에서 내일도 오르고 모레도 오르고 계속 오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단발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네온테크가 지금 이제 대장주로 보입니다. 오늘은 시세를 이끄는 것 같은데, 네온테크가 뭐 분봉 보시면서 네온테크가 이제 하락기죠.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다른 종목들은 매도가 더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네온테크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네온테크가 지금 3,700원이 안 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깨지게 되면 다른 종목들 같이 하락을 할 테니까 보시면서 좀 대응하시고, 대신 이제 네온테크가 3,700원이 안 깨진다면은 내일까지 오늘은 일단 홀딩 하시고 내일 매도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숨어있는 드론 관련주죠. 드론 유통하고 있는 제이시언 시스템이 17%까지 급등하면서 4,120원 선에 현재 시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포인트 개장 전에 나왔었던 원익 P&E 현재 시세 굉장히 좋습니다. 원익 P&E가 시초가가 거의 뭐 1%도 안 되는 상승으로 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현재 주가 12%까지 강세 기록합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신규 진출하는 종목으로 이번 주에 부각이 됐었는데, 체크포인트에서 최현지 전문가의 오늘 시초가 공략주였습니다. 10분의 승부사였습니다. 네. 자, 오늘 신규 상장주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 상장됐던 SBB테크 같은 종목군들도 흐름 좋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움직임 하락으로 계속 코스닥은 반등 시도하네요. 코스피가 낙폭을 줄여나가면서 현재 코스피가 2230선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반등 시도합니다. 약보합에서 또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0.35%가 오른 692.99포인트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음마아파트 소식은 주목하지 않으시나요? 네, 오늘 관련해서 건설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사실 네옴시티 관련 그런 또 악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방한하지 않는다, 연내 방한하지 않는다는 소식 때문에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라는 또 정부 측의 반론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또 한덕수 원희룡 장관이 또 이제 사우디를 다음 달에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해소가 되는 측면이 있었고요. 여기에 그동안 정말 이른바 존버라고 하죠.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음마아파트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기존의 또 기조대로 이런 또 호재를 전해줬는데요.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허가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이 이제 앞으로 개발이 되게 될 거고요. 관련해서 동신건설까지 재개발 관련 주식들 급등을 하고 있는데, 건설주 투자 심리가 굉장히 극에서 극으로 오가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원주 전문가님. 예.
음아파트 재건축 소식이 있는데, 저는 뭐 재건축 소식을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수주를 누가 따내느냐가 또 이제 남아있잖아요. 지금 미리 선반영해서 뭐 대형 건설주도 현대건설 오늘 2% 중반대 오르고, 대구건설도 지금 강보합권, GS건설도 한 1.5% 오르는데, 아직 수주는 누가 따낼지도 모르는 거고, 뭐 수주 따내고 난 다음에 뭐 이주비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결국엔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무슨 이익이 얼마만큼 남느냐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좀 따져봐야 돼. 손익계산 따져봐야 된다. 물론 이 뉴스로 인해서 주가는 선반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오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좀 봐야 돼요.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과연 건설주가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금리 상단치가 아직 뭐 어느 정도까지 오를지는 확정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양이 실제로 이제 공포감이 이제 뭐 다가왔죠. 뭐 이미 나오고 있고, 제가 뭐 작년서부터 미분양 엄청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펀더멘탈 자체로 보면 건설주로 살 만한 타이밍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어요. 뭐 이런 뉴스로 결국에는 뭐 단기 매매로 좀 끝나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7%를 돌파했고, 앞으로 11월과 12월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8% 혹은 뭐 그 이상까지도 또 미국에서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금리 부담들이 이 어떤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또 상당히 제한하는 요소라고 보셨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건설주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저는 건설주가 지금 낙폭과대 국면이고, 이제 뭐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거고, 특히 음마아파트권 이런 것들이 이제 투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살짝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반등 이후에는 또다시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될 텐데, 저는 일단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원자로 사업도 또 하거든요, 이 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이제 그 같이 조인트하는 이제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쪽 사업이라든가 또 해외 쪽 수주가 지금 심심찮게 들어오고, 특히 이제 현대건설을 저는 네옴시티에서 일할 수 있는 유력한 건설사로 보고 있어요. 뭐 얼마나 수주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수주는 뭐 들어오지 않을까. 그동안에 사우디에서 일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각을 하고 있어서 현대건설은 뭐 전고점까지도 일단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현대건설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뭐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도 또 뭐 건자재 업체들 다들 반등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건자재나 뭐 시멘트, 페인트까지도 이런 쪽들이 약간의 이제 그 테마성 움직임들을 많이 보이는 이제 그런 섹터라서 뭐 이제 저는 네옴시티건이 이번에 이제 원희룡 장관 가가지고 또 뉴스가 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가가지고 뭐 얘기가 뭐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한 번 더 이제 모멘텀 받으면서 건설주들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의 네옴시티 관련한 수주 지원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다음 달에 사우디 방한 이후의 후속 소식들 가운데서 의미 있는 소식이 있다면 또 모멘텀이 더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뭐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쪽 함께 묶어서 좀 살펴볼게요. 테슬라의 실적은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타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 지금 뭐 광산으로 뛰어간다, 배터리 소재 회사로 뛰어간다, 이런 소식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죠.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미국의 자동차 메이커들의 러브콜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좋았었고, 아까 이제 목표 주가 도달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뭐 관련한 뭐 광산이라는 점도 부각이 되면서 광산 쪽, 호주 쪽도 그렇고요. 이런 광산 쪽에 대해서 투자를 하거나 협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사활을 걸고 뛰어가고 있고요. 관련한 종목들은 뭐 여러 가지 뭐 LX 인터내셔널도 최근에 횡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쭉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로존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게 되면서 천연가스의 수입 비용을 크게 줄였다, 이런 소식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계속 늘려나갈 쪽입니다. 2분기에 현대에너지솔루션 등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죠. 두 분께서는 어떤 쪽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실지 살펴볼게요. 오늘 배터리주, 신재생 에너지주,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배터리주 같은 경우에는 뭐 셀업체나 소재업체들 전부 다 약세에, 뭐 테슬라 관련해서 테슬라가 시간에서 약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저는 2차 전지 쪽하고 지금 뭐 신재생하고 굳이 꼽으라면은 저는 뭐 2차 전지 쪽이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의 규모가 계속적으로 커가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뭐 5년 내에 뭐 시장 규모가 좀 커질 것으로 보면은 지금 인플레 감축 법안 미국이 통과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의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약 2.5배밖에 성장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대신 2차 전지 쪽은 성장은 그보다 훨씬 더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로 본다면 역시 뭐 2차 전지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워낙 확장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재, 장비, 배터리셀, 폐배터리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탑픽 섹터는 어떤 쪽이실까요? 역시 뭐 셀보다는 저는 소재 쪽이 좀 더 낫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셀업체도 괜찮은데 셀업체들 같은 경우 주가 움직임이 워낙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좀 개인들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소재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양극재 쪽이 더 낫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신기수 전문가님,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세요? 신재생도 뭐 이제 유력하게 보고 있지만 뭐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저는 배터리 쪽에 비중을 더 많이 싣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보다는 배터리 쪽의 종목들이 실적 가시성이 더 높은 종목들이 많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쪽에서 저도 이제 셀업체도 뭐 좋지만 물론 이제 전체 시세를 이끌어 가려면 셀업체들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소재 쪽이 될 거고, 양극재 업체들, 대형 업체들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새롭게 지금 그 2차전지 사업을 벌이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이엔드디라든가 또 뭐 덕산 테코피아라든가 또 뭐 아모 그린텍 이런 쪽들이 이제 새롭게 2차전지 쪽의 사업 쪽이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또 증설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의 모멘텀이 또 부각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그쪽에 조금 더 이제 그 실제 수익률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 코프로, BM, LNF, 코스모 신소재 이들 종목군들 오늘 장에 상승세 또 보입니다. 원전주 짚어보겠습니다. 원전주 아까 개장 전에 체크포인트로 최현재 전문가가 짚어주셨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오늘 한신기계가 18%까지 급등하고요. BHI, 두산에너빌리티 5% 넘는 탄력 기록합니다. 워낙 부진했던 섹터인데 일단 들어 올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단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이고요. 물론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오늘 뉴스는 역시 스팟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부품 업체들은 한신기계 같은 경우와 뭐 오르비텍 뭐 이런 부품 업체들의 수혜도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강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고, 오늘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한전 KPS라든가 한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전 유지 보수 업체예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원전주들이 강하니까 같이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본다면 직접적인 관련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종목 뭐 매수하실 때 그거는 좀 참고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네, 원전주 투자 의견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지금 뭐 이제 오늘 따라잡기는 좀 그렇고요.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 종목들은 바닥은 확인했을까요? 저는 바닥은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원전주가 지난번에 이제 빠질 때 사실 그 시장보다 좀 낙폭이 컸는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블록딜 때문에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익에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봅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19,000원대에서 블록딜이 나왔거든요.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다시 또 반등이 나오면서 뭐 점진적으로 18,000원, 9,000원까지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다른 이제 종목들 중에서 뭐 이제 한신기계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이제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더 탄력 있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뭐 보고 있습니다. G2파워도 오늘 좀 올라갔는데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좀 올라갈 때는 좀 뭐 좀 탄력 있게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단지 오늘 올라갈 때 따라잡기는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쉬겠죠. 쉬는 관에서 잡아두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기준으로 일단 뭐 한 18,000원 정도 목표가 잡을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오늘은 건설주, 드론주, 원전주입니다. 그런 가운데 간밤에 또 부동산 섹터가 미국장에서 약했는데 우리 장의 리츠주의 저점 경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맥쿼리 인프라, 대표적으로 배당주라고도 꼽히는 섹터 내의 종목이기도 한데 이 리츠주 맥쿼리 인프라 같은 경우도 3% 하락이고요. NH 오런 리츠, 미래셈 맵스 리츠, 또 태영건설, 롯데리츠 이런 종목들이 1%, 2% 하락하면서 저점 경신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장과 연동되는 움직임, 여기에 또 금융주, 대형주의 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현재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뭐 일단 리츠주들을 얼마만큼 투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리츠주들은 뭐 배당 보고 들어가서 하는 건데
저는 뭐 그다지 선호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뭐 리츠주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었고요. 일단 뭐 태형건설 뭐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지금 태형건설 하락하는 거는 지금 중소형 건설업체들 중에서 일부가 지금 도산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지금 오늘 뭐 음마아파트 재건축이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그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고, 그래서 하락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소식을 계속 봐야 되겠네요. 중소형 건설사들의 움직임들, 자금 여력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이렇게 리츠주와 또 금융주의 하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리츠주 같은 경우에는 저도 리츠주를 그렇게 뭐 관심 있게 이제 보는 편은 아니고요. 근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모기지 금리도 지금 상당히 좀 올라가는 상태에서 이런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주가가 뭐 좋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배당 보고 들어간다고 치지만 사실 그 뭐 배당 수익에 관련된 기대보다도 지금 뭐 들어갔다 이제 손실 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불안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는 지금은 좀 이제 회피해야 되는 리츠 쪽은 그런 쪽을 좀 보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은행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뭐 이제 오늘 하락하고 있는데 사실 그 보면은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뭐 KB금융 다 지금 반등이 나오다가 오늘 쉬는 형태예요. 저는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지금쯤 잡아놓고 연말 뭐 배당 같은 것들 뭐 노려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 보고 있어서 은행주들은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차익 실현할 만한 또 타이밍이죠. 9시 반구간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위메이드 그룹주가 약세 전환합니다. 시세를 보여주다가 하락 전환하고 있는 쪽 위메이드 그룹주, 위메이드가 또 4%까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상장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쪽 가운데서 SBB테크라든지 탑머티리얼 같은 쪽은 로봇이나 또 배터리 전극 공정 관련한 이런 좀 앞서서 좀 성장성에 대해서 기대를 모으는 그런 좀 섹터군의 종목이었다면 전방 산업을 자율주행 쪽으로 하고 있는 종목이 오늘 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바로 핀텔이죠.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지금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핀텔 14%, 15%까지 급락세를 기록합니다. 신규 상장 오늘 된 이 종목이 고해상도 인공지능 영상 분석 기업인데요. 전방 산업이 자율주행이고요. 스마트 시티거든요. 근데 최근에 모빌아이가 가치를 절반 이하로 하향시켜서 인텔이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자율주행 쪽은 또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핀텔의 주가가 지금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에 8,900원에서 형성이 됐었고 현재 공모가 대비해서는 높습니다. 13,000원 선에 움직이고 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15%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율주행 관련 섹터랑 묶어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최현진 전문가님. 전방산업이 자율주행이라 그러면은 뭐 향후의 성장성은 좀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뭐 재무를 좀 보니까 잘 모르는 회사니까 일단 저는 뭐 재무를 좀 봤는데 여기저기 흑자는 아직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공모가가 생각보다 좀 높게 책정이 됐나요? 많이 빠지는데 뭐 일단 좀 신규 상장주들은 한 몇 달, 한 두세 달, 세네 달 좀 지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공개방송 일정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오후 4시에 있으시죠? 예, 4시 유튜브 공방 있으니까요. 예, 오셔가지고 유튜브로도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기 돋는 매매, 수익의 열쇠 어디서 발견될지 또 보물찾기 하듯이 잘 찾아보시고요. 또 최현재 전문가님도 공개방송 일정이 5시에 있으세요? 네, 이토마토 홈페이지 뭐 공개 방송인데요. 뭐 무료 공개 방송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뭐 시장 전망이라든가 그런 것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수 최원재 전문가였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